네, 오늘 9월 19일 화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아쉬운 주 초반의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늘 결국에는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가 후반에 더 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오늘도 2차 전지를 향한 동시효과 구간의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혼란스러운 모습은 역시나 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두 번은 속지 않죠. 뭔가 좀 후반에 큰 변동성이 나타나 보다 했는데 결국에 종가 보시면은 거의 동시효과 구간 이전 부근에서 거래 마친 그런 2차 전지 종목군들 많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 좀 눌려 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도 정리해드리죠. 어제 일본 이 경로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었고요.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앞서서 TSMC발 반도체주들의 약세 움직임, 어제 하루는 아무래도 좀 쉬어가면서 영향이 오늘 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종가는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87% 오늘 하락했습니다. 33,242.59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주들, 기술주들 위주로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내일이 중요합니다. LPR 발표되거든요.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오늘은 계속 눈치를 봅니다. 방향성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는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하네요. 0.05%, 포인트로 1.4포인트 정도만 밀리니까요. 전일 종가 정도입니다. 3,124.78포인트 기록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제한된 등락만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반면 심천은 꽤 많이 빠집니다. 0.76%가량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다소 좀 눌려 있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는 1320원 선 잠시 하회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장 후반의 방향이 바뀌면서 거의 1330원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 체크해 보시죠. 4월 10전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328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저점 만들고 장중에 상승 전환되더니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엔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앞서서 BOJ의 신임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엔저 상황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가 다시 엔저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100엔당 894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원엔 환율 연저점 기록하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환시도 다시 한번 또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이렇게 정리를 해외 증시 정리를 해봤고요. 국내 증시 차례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마감되는지 함께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서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나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란히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연이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6%를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15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오늘자 종가는 2,559.2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부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나 싶었는데 출발선에서만 상승 그림이 잠깐 나왔을 뿐이죠.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으로 이 3시 부근에서는 2,555포인트 저점이 나왔고요. 그 뒤로 그 수준에서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주로 영향을 미쳤고요. 외국인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팔았죠. 거기다가 외국인 14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는데요. 개인은 3,6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락 업종의 수가 확연히 더 많았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가장 크게 약했던 업종이 의료 정밀입니다. 2.67% 뚝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 원존주인 우진 정도를 제외하게 되면 업종 구성 종목이 모두 뚜렷하게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철강 금속 같은 쪽, 그러니까 2차전지 대표주들이 밀리면서 이 관련된 업종 지수도 부진했습니다. 이 화학업종이 1.47%, 철강금속도 1% 가까이 내렸고요. 그 가운데 섬유의복 업종도 좀 고전을 했죠. 1% 넘게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도 오늘은 0.9%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일단 먼저 요 근래 꾸준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보험업종부터 확인이 됩니다. 차익 실현 나오나 싶던 어제와는 달리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다시 좀 올라왔고요. 자, 거기에다가 매각 이슈로 상한가 나온 롯데손해보험 같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틀째 강세 분위기를 이어갔죠. 일단 보험업종 1.74% 강하게 올라줬고요. 그리고 이 원전주들의 활약에 따라서 기계업종의 강세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기계업종 1.4% 상승 마감이 됐고 그 뒤로 종이목재가 0.79%, 건설이 0.63% 상승입니다.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도 0.6%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TSMC발 수요 둔화 우려감에 따라서 어제장의 충격을 상당히 좀 받았던 반도체였죠. 오늘장은 초반에 강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0.57% 오늘도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69,800원 다시 한번 6만 전자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하락권에서 마치나 싶었는데 가시리 그래도 상승권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장 초반에 강한 기세는 다 무너졌고요. 0.17% 소폭 상승이죠. 11만 9,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또 밀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그동안 좀 잘 버텨주나 싶었던 포스코 그룹주들까지도 같이 약세를 보였죠. 분위기는 상당히 냉각이 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위쪽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LG 화학은 더 크게 떨어졌죠. 낙폭이 3.6%, 거의 4% 가까이 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종가는 55만 2천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삼성 SDI 1.5%대 약세입니다. 55만 8천원에 장을 마쳤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보시면 홀딩스가 1.6% 내렸죠. 59만 3천원에 다시 한번 59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40만 원대 다시 또 이탈하는 모습이죠. 포스코 퓨처엠 오늘장 뚜렷이 떨어졌습니다. 3.41%대 약세로 39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건 자동차였죠. 일단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실 텐데요.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0.52% 약세로 19만 원에 정확히 장을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기아 보시면요. 이쪽은 보합입니다. 오늘장 종가 전장 종가와 똑같이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현대 모비스를 보시면 오히려 모비스 쪽에서는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0.85% 올렸습니다. 23만 7천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원전주들 확인해 보시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미국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 소식을 전한 건데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10월쯤인데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한수원이 수출하는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우려감 상당히 원전 관련주들을 짓눌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수원이 이 소송에서 이겨버린 거죠. 이제는 미국 수출길이 열리게 된 건데요. 원전주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음봉 기록됐지만 그래도 전장 대비 5% 넘게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7,9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이 밖에 거래소의 대표적인 원전주들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약한 모습이었죠. 한신기계가 3.4%, 한전기술 거의 5% 가까이 올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한전산업이 2.4%, 한전 KPS가 3%대로 대표 종목들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진 같은 종목이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3%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만원대 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히 도드라졌던 게 수산 인더스트리, 이 종목은 오늘장 7%대 급등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22,250원에 장을 마쳤고요. 거래소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우리기술 15% 급등이 나왔죠. 1,514원이 종가였고요. BHI도 오늘장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7,89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은 사흘째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전장 대비 뚜렷이 또 이쪽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1%에는 좀 못 미쳤지만 1% 가까이 좀 밀려났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 장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 1% 조금 못 미치게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장 종가는 883.8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똑같았죠. 일단은 장 출발할 때만 살짝 올려졌고 그 뒤로는 쭉 내려왔습니다. 일단 12시 부근에 882포인트까지 찍고서 오후장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 양상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약간 줄이다가 동시호가 구간에 조금 더 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는데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864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도 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였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주들 흐름이 약간 나뉘었는데요. 에코프로 BM하고 LNF 쪽에서는 어느 정도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 일단 장 후반 들어서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좀 빠졌죠. 0.7% 내림세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27만 8천 원이 오늘 장 종가였고 아래쪽에 LNF도 마찬가지네요.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더 빠졌습니다. 1%대 약세. 사실 보합권 수준에서 마지막에 좀 밀렸습니다. 18만 5,9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와 포스코 DX 이쪽도 뚜렷하게 장중에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종가 보시면 에코프로가 1%대 약세입니다. 89만 원에 정확히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 DX의 낙폭이 조금 더 컸죠. 2.87%. 하지만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장을 마친 거고요. 54,10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는 역시 오늘도 다른 종목들에서는 약간 하락이긴 하지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는데 알테오젠이 역시 오늘 장에서도 가장 돋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자, 거기다가 42,000원부터 올라왔는데 오늘 장 78,000원대까지 장중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2배를 올렸다가 왔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9.5% 거의 10% 가까이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77,1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아주 강한 기세가 연속적으로 쭉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로봇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흘째 약세를 보이는 모습. 오늘도 3% 가까이 밀렸습니다. 17만 2,9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쉬어가나 싶었던 의료 AI 대장주 루닛이 또 올라갔습니다. 상승폭이 게다가 상당히 좀 나왔는데요. 종가 보시면 루닛은 6.8% 올랐죠. 24만 3,50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주인 HPSP가 연이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 4% 넘게 밀리면서 3만 원대도 이제 위태로운 구간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장 가장 두드러진 종목군은 역시 통신 장비주들이었습니다. 수년 전 5G 시대 열리면서 전성기를 맞았던 통신 장비주들인데 계속해서 쉬어가다가 모처럼 내년이면 대세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에 지난주부터 일제히 강세 움직임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바로 이 에이스테크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주가를 2배 넘게 올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3,800원에서 확인됐고요. KMW도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고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장 마쳤죠. 16,220원까지 솟구쳤습니다. 오이솔루션도 16%대 급등하면서 KMW와 오이솔루션 단기간에 50% 가까이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다 강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리드가 거의 20% 올렸고요. FR텍, HFR까지, RFHRC까지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 안팎의 급등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삼지전자, 이노와이어리스, 기가레인 등 이렇게 통신장비주들은 일제히 강세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실 텐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 암의 환자의 치료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핵융합 에너지 관련 종목들 강했는데 종가 보시죠.
모비스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3,500원에 장 마치게 됐고요. 이번에 초전도체가 아니라 이 중입자 치료 쪽으로 연관이 됐습니다. 비츠로테크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일진파워도 3% 올랐지만 고점 대비 좀 낮았습니다. 다원시스도 윗골에 좀 달았죠. 1.9% 상승 마감이 됐고요. 특징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와 오늘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졌죠. 엔텔스가 특히 돋보입니다. 22% 급등했고요. 8,000원 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옵티코어와 센서비도 같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10% 이상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